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오토웨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대오토웨버가 이게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몇 번 사실은 좀 다룬 기업이에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애정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한데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는 좀 늘 아쉬운, 늘 아쉬운 기업 중에 하나, 뭐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한번 현대오토웨버 과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기대를 하는 부분들은 모 기업이죠. 현대차 그룹이 10일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엔비디아와 드디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해 현대차 그룹이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드디어 차세대 기술 개발 SDV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개발 전략과도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한 그런 전략적 협의가 좀 이루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업적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협력들을 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자율주행이죠. 테슬라가 열어준 FSD를 활용한 다양한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의 모빌리티의 경쟁력은 자율주행에서 갈릴 수 있다. 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그룹 역시도 지금 수준에서 빠르게 붙어주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또 만년 2등, 3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엔비디아와의 이러한 이제 협력 관계는 저는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현대차 자율주행 개발이라든지 검증 부분에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뭐 생산 공정 쪽이겠죠.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로봇 분야라든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신규 경장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점이고 마지막 부분으로는 현대기아차가 여러분들 뭐 단순하게 우리가 로봇 기업도 로봇 기업이겠지만 생각보다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진취적인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아이작 심 플랫폼이죠. 로보틱스 플랫폼. 아이작 심을 통해서 현대차 산업용 로봇 훈련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2024년도 하반기에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한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동력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좀 시장에 알려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대오토웨버가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현대오토웨버의 이 사업 부분을 보게 되면 한번 보게 되면 좀 볼 수 있는 게 좀 있죠. 사업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실적표로 좀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매출액의 대부분이 SI, 그 다음에 이제 ITO, 그 다음에 차량용 소프트웨어입니다. 3분기까지의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치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그냥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쁜 상황은 아니죠. 뭐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3분기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주가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성장 스토리를 못 써나갔죠. 굉장히 좀 평범하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꾸준하게 그냥 기존에 하던 쪽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 컨센 자체를 이번 3분기에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부문별로 좀 놓고 보더라도 뭐 SI 쪽이라든지 ITO 쪽이라든지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가는 좀 하긴 했는데
뭔가 이제 마진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줄어드는 양상들을 좀 많이 보였죠. 특히 이제 이 ITO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단가 인상이 3분기에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이게 1, 2분기 인식하지 못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인식을 했어야 하는 인상분이 3분기에 반영이 된 상황이라서, 뭐 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분기 여러 가지 이제 단가 인상 자체에 대한 부분들 좀 지연이 됐죠. 그리고 현재 지금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의 판매 부분들도 좀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쓰여지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재무적으로 뭔가 플러스 알파가 안 나와. 그러면은 재무적인 부분들을 빼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성장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현대 오토웨버를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보택시 정도가 되는 거죠. 로보택시,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 현대오토웨버는 직접적인 이 동사의 수혜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우리나라 모빌리티 기업들이. 사실은 뭐 최근에 제가 우리 채널을 통해서 SOS를 계속 강조를 좀 드리면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 SOS랩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다에 대한 특화, 특성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올라갔고 작년도 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성 종목군들에 대한 아웃퍼폼이 나온 것 뿐인 거지. 사실은 현대오토웨버는 현대하고 기아차,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뭔가 본격적인 사업적인 그림들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죠.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본격적인 사업 전략들을 진행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 에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의 가장 탑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그 다음에 중국의 바이두, 이 기업들을 따라갈 수 있는 무언가 이제 출발 라인에 선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추가적인 성장 흐름들,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 현대오토웨버는 그 전에 받았었던, 그러니까 항상 현대기아차가 뭐 전장화 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뭔가 힘을 실어줬었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뽑자라고 하게 되면 현대오토웨버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었을 때 실적은 좀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4, 4분기 실적 역시도 뭐 기저효과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조금 좀 나아진다 정도인 거지 드라마틱하게 막 실적이 막 늘어나고 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4,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이라든지 실망감들보다는 요번 현대기아차가 엔비디아의 협업을 통해서 뭔가 이제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좀 뒤처지지 않는 모습들, 뭔가 좀 적극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을 때 현대오토웨버에 대한 주가 탄력도는 생각보다 좀 강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봤었을 때 2023년도 하반기의 저점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탄력이 없었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일본에서 이제 드디어 60일선 돌파돼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비중 자체도 보유 비중 자체도 지금 현저하게 좀 낮아진 상태라서 여기서 만약에 탄력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도 좀 유입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 막 들어 올리는 듯한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최근에 고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요 정도 가격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가격대가 되겠죠. 한 14, 5만 원대, 그러니까 5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생각보다 이 위로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조금 더 변동성을 좀 추구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제가 애정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항상 이때쯤이면 좀 무언가 좀 퍼포먼스가 좀 나오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좀 기대를 했었던 그러한 기업인데, 항상 가다가 꺾이고 좀 안타까운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모기업에서 좀 공격적인, 그리고 이 AI 시대의 가장 원픽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와의 이 협력 관계를 좀 잘 활용을 해서 뭔가 좀 현대기아차 하면은 잘 팔리죠. 네, 잘 팔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권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이 자동차 산업에서 이 정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던 기업이 있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지만, 약간 좀 뭐 하나가 좀 늘 부족한 듯한 목마름이 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상황들을 좀 전개를 하고, 그동안에는 뭔가 새로운 장이 열렸었을 때 좀 따라가는 형태에 있는 뭔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도 사실은 좀 늦어요. 지금 이거 IT 소프트웨어 쪽 이쪽으로 빠져가면서 진행이 되는 현 상황에서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 대비해서. 근데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들 좀 놓치지 않고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좀 거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현대 기아차 그룹 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애정하고 애증하는 현대 오토에버가 좀 잘 그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요 이야기들을 좀 짤막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이 정도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